이 시간에는 제2절 인간 생리학을 생략하고 제3절 작업 설계와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인간 생리학의 가장 오래된 목적은 작업의 설계에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업 연구는 산업공학의 뿌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산업공학이 하나의 과학적 주제로 인식된 배경에는 19세기 말 테일러가 스톱워치로 작업시간을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정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던 방식을 벗어나 전체 작업을 여러 개의 기본 동작으로 나누고 각 기본 동작에 대한 단위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여 최선의 작업 방법을 찾는 획기적인 혁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물론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오늘날에는 인간 작업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지만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계와의 상호작용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업 연구, 즉 작업 설계와 측정은 작업의 경제성, 효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작업 방식을 개발하고 작업 조건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작업관리는 크게 작업의 설계와 작업의 측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업의 설계는 다른 말로 작업 방법의 연구라고도 합니다. 작업자의 동작을 분석하여 최선의 작업 방법과 순서를 찾아내어 이를 작업 표준으로 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의 측정은 시간 연구를 중심으로 작업의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 공정 분석 Process Analysis. 공정 분석은 대상물, 원재료, 부품, 제품 등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각 공정의 경과시간과 이동거리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공정 자체와 설비 배치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정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분석을 위해서는 흔히 기호, 즉 심볼을 사용하는 흐름도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양한 공정 하나하나와 그것들의 연결 관계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기호로 표현하고 또 연결하는 것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호들을 사용하여 작업 공정도 Operation Chart, 조립 공정도 Assembly Chart, 유통 공정도 Flow Process Chart 등의 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먼저 공정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즉 우선 부품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만들어진 후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차례를 기다리다가 검사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되는 순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정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공정 간의 이동거리 등도 표시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경제적인 공정의 순서를 설계하기도 하고 기존 공정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작 분석. 공정 분석에서 작업의 순서가 결정된 후 순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개개인의 동작이 어떤 행위와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작업자의 다양한 동작을 나타내는 이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역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간편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동작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표준적인 기호는 셔블릿 기호입니다. 이 기호의 이름은 부호체계를 처음 제안한 동작 연구의 태도 길브레스의 이름을 거꾸로 배치한 것입니다. 페이지 4에는 대표적인 셔블릿 기호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자 기호와 더불어 동작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림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작 분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작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가능한 작업의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이고, 셋째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작업시간, 생산성, 안전성 등의 기준에서 장단점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동작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작업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동작 경제의 원칙은 작업자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표준 동작을 설정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작의 경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작업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작업의 공간을 최적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당초에 길브레스 부부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칙 몇 가지만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자,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한다.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작업자 시선의 이동 횟수와 이동 범위가 가급적 적도록 한다. 또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공구나 재료는 지정된 위치에 있도록 한다. 공구, 재료 및 제어장치는 사용 위치에 가까이 두도록 한다.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공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구로 만든다. 만능 드라이버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카센터를 가게 되면 어느 곳은 아주 지저분하고 이 공구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이 카센터는 아주 일목요연하고 정갈하게 정연하게 공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카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작업 측정입니다. 작업 측정은 스톱워치 혹은 다른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의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시간이란 요구되는 숙련도와 적성을 갖춘 작업자가 정상적인 관리 상태에서 생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일 단위의 작업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측정 기법은 크게 직접 측정법과 간접 측정법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직접 측정법은 작업자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직접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간접 측정법은 이미 축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시간 연구는 산업공학에서 가장 오래된 측정 기법입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미리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스톱워치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 워크 샘플링은 작업자들이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작업자에게 어떤 작업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작업자는 전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직접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을 알고 싶다면 이 비율의 측정을 위해 워크 샘플링 기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말 그대로 샘플링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통계적으로 신뢰 수준을 만족할 만큼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표본이 추출되면 각 표본에 대해 작업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표본에 대한 측정 결과를 모아서 정리하면 알고자 하는 비율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표준법과 표준자료법이 있습니다. 모두 작업의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목적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접근 방법과 활용 범위의 측면에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시간표준법은 기본 동작들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작업의 시간을 산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즉 제품이나 시장의 특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작업에 들어가는 기본 동작들의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준 시간을 산정한 후에 개별 동작의 기준 시간을 모두 합하여 전체 작업 시간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표준자료법은 특정 분야의 특정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작업을 만든다거나 기존의 작업을 크게 바꾼다거나 할 때에 활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동작들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체 작업을 여러 개의 요소 작업으로 나눕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요소 작업들과 가장 유사한 기존의 작업 요소들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유사한 기존 요소의 시간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업 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